논란이에요. 극우 보수 논객이다. 네. 우리가 극우라면 극단주의자입니다. 네. 극우 꼴통 시대를 여는 신호탄이다. 네. 극우, 극좌. 이것은 쉽게 말하면 익스트림, 익스트리미스트, 극단주의자예요. 주로 이론주의자. 자기 이념 외에는 어떤 이념, 어떤 사상, 어떤 철학도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 이슬람 원리주의자. 이슬람 원리주의자, 기독교 원리주의자, KKK당. 네. KKK. 그 다음에 인종주의자들. 네. 이런 자들이죠. 폭력을 수반하는 사람들. 심지어 폭력으로서 해결하겠다는 거죠. 네. 자기들이 이념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폭력으로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 알자지라 같은. 네. 알자지라는 방송이고, 알카에다입니까? 알카에다. 알카에다. 알카에다죠. 네. 그런 조직. 네. 그런데, 우리가 이 극단이라는 말은 함부로 붙이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상대를 공격하기 위해서 심지어 아무나 내 이름 앞에도 극우 꼴통이니 아무나 뭐 극좌니 극우니 하는 것은요. 우리 기준으로 더 나가서 미국 기준으로 보면 미국은 사실은 집단주의자들이 없잖아요. 네. 이 범자유주의 그룹 안에서 이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는데 좌파가 민주당이고 우파가 공화당인데 미국 기준으로 보면 이 유럽의 사회민주주의자들 이건 급진 좌파예요. 레디컬 레프트. 그래서 보편적 복지 정책을 내세우면 그건 급진 좌파입니다. 레디컬이에요. 레디컬리스예요. 그러니까 극자라고 합니까? 그걸 그러면? 급진. 아니, 급진하고 극학은 다른 거죠. 그건 극단주의자는 익스트리미스트고. 네. 그건 문자 그대로 이론주의자들이죠. 그러니까 뉘앙스로 듣기에는 급진 좌파나 극좌파나 비슷해. 그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 근데 그럼 급진 우파는 누구냐? 네. 시장 자유주의를 넘어서는 그 문자 그대로 자유지상주의자들. 네. 그건 이제 급진 우파라고 합니다. 네. 급진 우파랑 극우파랑은 다른 거죠. 소위 말해서 세계화주의자들, 글로벌리제이션. 네. 세계화주의, 지구론자들 있잖아요. 글로벌 지구화론자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급진 우파라고 해요. 네. 그리고 사회민주주의자들, 그리고 민주사회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은 거의 보편적 복지, 집단주의 원리에 빠지는 사람들은 급진좌파, 레디칼리스트, 그거랑 극우파랑 극좌파랑은 다르죠. 그거와 극단주의자들은 완전히 달라요. 네. 완전히 다르죠. 그런데 문창극 위원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문창극 위원이 내가 쭉 몇 개를 적어왔어요. 언론에 쭉 보도된 거. 2009년 5월 26일 날 공인의 죽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나서 죽음이 모든 걸 덮어도 공인으로서 적절하지 못했다. 맞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틀립니까? 이 말씀이 과연 극우적인 얘기입니까? 그리고 그 칼럼 속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 적절하지는 않았다. 노무현 대통령이 죽었다고 해서 왜 수사를 중단하느냐. 이걸 비판을 했거든요. 네. 그때 우리도 다 비판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셨다고 해서 그 부인이 받은 100만 불 청와대에 있으면서 현금으로 받았지 않습니까? 박인차에게. 그리고 1억짜리 삐아지 시계 2개 받았잖아요. 그런 걸 왜 수사 중단을 하느냐.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시면 모든 것을 다 덮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 그것은 우리 민주주의자들이라면 그때 수사를 덮은 검찰을 나무려야 됩니다. 네, 국민적 정서가 그 당시 그러지 않았어요. 아무리 국민 정서가 그렇다 하더라도 그 문제는 수사를 다 해놓고 이렇지만 노무현 대통령께서 돌아가셨으니까 이건 우리 이제 덮읍시다. 전직 대통령 가족이니까 덮읍시다. 이렇게 해서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야지. 그래서 대통령이 3인권을 발동을 한다라든지 아니 닉슨을 퇴임하고 나서 포드 대통령이 3인권을 발동했잖아요. 그거 갖고도 미국에서는 논란이 엄청 벌어졌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수사는 수사대로 했어야 우리는 된다. 검찰이 즉각 덮어버렸거든요. 즉각 덮었단 말이에요. 마치 수사를 한 것 자체가 엄청난 원죄가 되듯이 그 내용을 비판한 겁니다. 공인의 죽음이라는 칼럼은 그리고 그러니까 국적인 뭐 표현이 아니다. 당연한 표현이었다 이런 얘기죠. 2010년 3월 달에 공짜심 신문 없다. 이 칼럼. 아이의 짐심을 어머니 아버지가 부담하는 것은 개인의 독립임의 자존이다. 당연한 얘기예요. 그리고 이 소위 무상급식은 배급제, 사회주의 배급제 아니냐. 저도 방송에서 수없이 하는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보편적 복지 무상급식이라는 기본 발상은요, 니하고 내하고 먹고 마시고 입고 자는 것을 똑같이 하자는 거예요.
집단주의적 발상이란 말이에요. 없는 아이들 눈칫밥 때문에 무상급식 하자는 게 아닙니다. 네네. 그 보편적 복지의 가장 기본 논리는 A, B, C, D가 먹고 입고 마시고 하는 것을 똑같이 하자는 거예요. 과거의 민주노동당 강령을 보면 의식주를 전 국민이 공평히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사회민주주의 보편적 복지의 발상이거든요. 그 내용이에요. 그걸 나무라는 거. 그 자유주의 우파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해야 될 얘기예요. 충분히 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서 당연히 해야 되는 비판입니다. 이게 왜 극우주의자입니까? 아니죠. 그 다음에 2011년 4월 5일 날 박근혜 현상이라는 거. 행정수도를 반대한다. 이걸 딱 명시를 해놓고 왜 박근혜입만 쳐다보느냐? 아니, 솔직히 저는 이 칼럼 읽고 나서 박수를 친 내가 경험을 기억합니다. 여기서 그녀는 이 박근혜 대통령이죠. 예. 그녀는 자기 주장을 논리적으로 자세히 설명하지도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지 않는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당 대표 시절에 정말 여러 말씀 안 하시고 간단하게 몇 마디 말씀으로서 기자들이 전부 다 억측을 불러일으키도록 만드신 분 아닙니까? 그저 몇 마디 하면 주변의 정보가 이를 해석하고 언론은 그것을 대서특필한다. 누가 감히 그 휘장을 벗기고 그녀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겠냐. 이 행정수도 문제가 나왔을 박근혜 때 대통령에 대해서도 아주 날카로운 지적을 그 당시에 행정수도 문제가 나왔을 때 제대로 정신 박힌 보수주의자 자유주의자 같으면 반대를 해야 됩니다. 수도를 통째로 옮겨가든지 수도를 분할을 해놓으면 국가 위기 때 누가 대치를 할 것이며 이 행정의 낭비 비효율은 누가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지금 그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동감합니다. 예, 지금 그 일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수도가 가려면 다 갔어야 되고 오히려 분할해서 가는 거는 만약에 국민 세금이 엄청나게 출장비로도 쌓여 문창극 씨가 남에게 아분할 줄 알고 이랬으면 이런 칼을 못 썼을 거예요. 권력자에게 아분할 줄 알았으면. 그리고 그 다음에 2009년 8월 4일 칼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자금 조성 그리고 재산 해외 도피 의혹을 짚었습니다. 돌아가시기 얼마 전이에요. 그래서 난리가 났죠. 동교동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비자금 조성과 재산 해외 도피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그래서 반박문을 실었어요. 네. 반박문까지 중앙일보가 실었습니다. 이 칼럼을 저도 기억하는데 이 칼럼이 짧은 게 아주 크게 길게 아주 장문의 칼럼이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이 문제 해결하고 돌아가시라고 그렇게 쓰신 칼럼이에요. 저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 정도로 강골인가? 내가 지금까지 참 스스로를 나는 겁없이 할 말 다 하고 살아왔다 이랬는데 내가 방송에서 참 둘러 하던 얘기를 한수이다 이분이. 예. 나보다 한수이다. 전원책 변호사보다. 내가 지금까지. 근데 전원책 변호사도 자꾸 그 주변에서 구구다 뭐 이런 얘기 좀 듣지 않습니까? 나한테 구구 꼴통이라는 소리 하는 사람 보면 나 굉장히 무식하게 봐요. 저자가 저는 내 이념을 자유주의적 보수주의자로 보거든요. 나는 보수주의 안에서도 약간 왼쪽에 치우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정말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국가 부분을 어느 정도 키워야 된다. 그러니까 총리 이번에 인사 잘했다 이거 아닙니까? 예. 그죠? 저는 잘했다고 봐요. 저는 최소한. 근데 아까 그 절차상의 문제에 있어서는 좀 문제 제기를 했었어요. 문창극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평소에 내가 이분이 쓴 칼럼을 쭉 읽으면서 나하고 생각이 딱 다른 분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 그게 동남권 신공항 문제예요. 이분은 동남권 신공항에도 반대를 하는데 저는 우리나라 같은 이런 분단 국가에서 전쟁 위험이 높은 국가에서 휴전선 바로 밑에 있는 영종도 하나만 허브공항으로 존재한다. 이게 위험하다고 봐요. 그리고 동남권에 인구가 1000만이 넘는 유럽 같으면 1000만 명이 되는 배후를 가지고 배후 도시를 갖고 있으면 대부분 허브공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동남권에 신공항을 하나만 둬야만 한다. 부산이나 거제 이런 데 얘기하는 거기 인구가 1350만이나 되니까 해야 된다는 거고. 그런데 이걸 두고 새정치연합에서 지금 뭐라고 합니까? 극우적 사고가 강하게 배어있다. 특히 박지원 의원 같은 분은 어떻게 전직 대통령이 지금 병상에 있는데 이런 막말을 하느냐. 이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비자금 조성 해외 도피 의혹을 2009년 8월 4일 날 짚은 이 칼럼을 두고 막말을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막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온 국민들이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최소한 절반 정도의 국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다 갖고 있는데 의문 보고를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걸 갖고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전부 다 알고 있는 의문들인데 그 내용을 알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의문이 있다는 사실을 컬럼을 통해서 본 문창국 총리 후보자는
달고 절대 있는데 극우주의자가 아니다. 그 의문을 언론에서 제기를 못하면 어떡해요? 그러면 급진 우파라고 해도 되겠습니까? 학문적으로? 급진 우파보다는 네. 나는 이 그냥 우파. 문창극 씨의 얘기를 합리적 보수라고 봐야 들어보면 됩니까? 자유주의 우파 정도. 자유주의 우파 그렇게 정도. 레디칼도 아니에요. 네. 예, 레디칼도 아니고 이분이 이제 정치부장을 마치고 미주총국장 거치고 그다음 논술 주관 그리고 주필 이렇게 거치지 않습니까? 네. 미주총국장을 이제 거치면서 미국적 민주주의, 예, 미국적 합리적 사고 이걸 이제 곁에서 오랫동안 관찰을 했죠. 그때부터 문창극 칼럼이 참 유명했습니다. 미국에서 쓰는 문창극 이제 칼럼이. 네. 예, 그래서 우리도 주의 깊게 그 문창극 위원을 관찰을 하고 그 글들을 갖고 네. 알겠습니다. 잘 읽었는데 네. 이분을 두고 하여튼 극우 꼴통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건 난센스예요. 네. 예, 우리가 근데 그 박지원 의원이 지금 비판하는 부분 참 전직 대통령이 지금 병상에 누워서 위독한데 네. 이게 참 죽기 전에 이 문제 해결하고 죽어라. 이건 좀 지나치지 않았느냐. 거기는 내가 동감을 해요. 네, 알겠습니다. 거기는 동감을 하지만은 네. 그렇다고 해서 그런 말을 했다고 해서 극우 꼴통이다, 막말이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것은 잘못됐다. 난 좀 지나치지 않느냐. 그것만으로 반드시 청문회에서 낙마를 시키겠다. 나 이건 아니다고 봅니다. 네. 오히려 네.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에게 비판을 할 수 있는 이런 분이 총리로 들어가서 이 국가 개조를 지금 하고 그리고 우리 사회를 바르게 건설하는데 일정 부분 역할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네.